가봅시다. 이번에는 비문학 아닌 비문학 같은 비문학 뭔 소리야? 비문학인데 비문학 아닌 것 같은 비문학 같은 너. 그 독서론이죠. 예,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요. 독서론 한번 깨부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글에 대해 판단하고 수용하는 비판적 읽기는 딱 봐도 주제뭐 비판적 읽기 주제네. 얘는 글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이나 형식, 표현을 파악하는 사실적 읽기, 그리고 짐작하는 추론적 읽기. 얘는 우리가 독서론 읽을 때는 좀 빠르게 슉슉슉슉 해가지고 시간을 아끼면서 담아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비판적 읽기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해한 다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뿅뿅 한 다음에 이렇게 간다는 거죠. 됐죠?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는 판단의 준거라는 게 필요한데, 자, 준거가 필요한데, 이 준거는 내용에 대한 준거와 형식 표현에 대한 준거로 또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에 대한 준거예요. 내용 준거.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 형식 표현에 대한 것도 나오겠지. 언제 나오는지 이따 한번 살펴보자. 내용에 대한 준거로는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이 있다. 1-1, 1-2, 1-3이 있네. 자, 1-1의 경우는 글에 나타난 내용이 합리적이고 옳은지에 대한 것인 거예요. 공정성은 글의 주제, 관점과 태도에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히었는지에 대한 거고, 신뢰성은 자료가 믿을 만한지, 그냥 말 그대로네. 여기까지 얘네들 정리 한번 해줬고, 독자가 이러한 준거로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할 때 먼저 글의 내용을 사전 등을 활용해서 읽으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얘네들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를 먼저 파악하면서 읽은 다음에, 또한 글자는 필자의 의도나 입장들이 드러나지 않거나 이런 것 때문에 추론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사실적 읽기. 얘네 헷갈리니까 동그라미로 넣어줄게. 표면적으로 사실적 읽기 한번 해주고, 그리고 추론적 읽기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가지가 비판적 읽기를 하기 앞서 먼저 얘네들이 들어가 준다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비판적 읽기, 위에 잠깐 볼게. 비판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 준거가 필요한데, 그 준거는 얘네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자, 이거 좀 정리할 만큼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래도 머리에 안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할게요. 자, 추론적 읽기가 있고, 그 전에 사실적 읽기, 그리고 추론적 읽기가 있고, 그리고 비판적 읽기가 있는데, 이 비판적 읽기의 사용 도구는 뭐다? 준거다. 이 준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가 있다? 내용도 있고, 뭐도 있다? 여기 나와 있죠? 형식 표현, 형식만 쓸게. 형식이 있다. 됐어? 그래서 내용에 대한 준거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 1-1인 타당, 공정, 신뢰, 이렇게 각각이 있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이용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하기 전에 뭐 해야 돼?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 그리고 안 나온 내용 추론하면서 먼저 읽은 다음에 가져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로 치면은 얘 다음에 얘를 했는데, 얘를 할 때 얘네들 잘 이용해서 읽어라 라는 거예요. 구조 보여요? 됐죠? 됐죠? 그래서 이런 준거를 따라 읽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형식 표현에 대한 비판적 읽기. 자, 형식 표현, 그러니까 얘가 2인 거야. 근데 얘 어떻게 나왔어? 얘는 내용에 대한 준거라고 나왔는데, 얘는 준거에 대한 얘기 몰래 쓱 숨겨놨다잉. 이거는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읽기와 함께 이루어져. 그러니까 얘는 1이랑 같이 간다. 1 플러스랑 간다. 1 플러스 2 구조로 간다. 독자는 글에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한 구조 내용 전개 표현, 얘네들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준거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글의 구조 내용 전개 표현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얘네들도 나름의 준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도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준거 아니야? 방금 나온 것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독자는요, 글의 구조가 글의 주제나 글의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판단하고, 그리고 막 이런 구조들을 막 판단하고, 비유적 표현 이런 것도 판단하고, 얘네 다 뭐야? 형식과 표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 독자는 동의할 수도 있고 적절한 형식 표현을 접할 수도 있지만, 이 쓰레기 같은 것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야? 에라이 쓰레기야,
아니면 에이, 귀찮아 그냥 읽을래 그러지 말고 관련된 주제의 글을 찾아가지고 입장이나 구조를 비교하며 읽거나 토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불러? 종합적인 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읽기 과정 안에서 비판적 읽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체적인 관점에서 글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어디 안에 들어있다? 종합적 읽기 안에 들어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잘 해주면은 능력이 올라간다. 어려운 내용 1도 없다. 문제도 풀어보면 된다. 가봅시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독자는 비판적 읽기를 통해 글의 내용을 주체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잖아. 자, 빨간색으로 풀게요.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 독자는 비판적 읽기에서 형식, 표현적 준거를 내용적 준거보다 우선 사용한다. 아니, 얘는 1 플러스 2였잖아. 같이 쓰는 거였잖아. 독자는 추론적 읽기에서 글에 담긴 필자의 태도가 객관적인지 판단한다? 객관적인지 판단한다? 추론적 읽기에서? 애초에 추론적 읽기에서 이런 내용이 없었어. 이 내용은 어디 나왔냐? 슝슝슝슝 올라가봐.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 우리 아까 이거 대충 패스해가지고 놓쳤을 수도 있지만 문제 풀다가 어딨지 하면은 그때 찾아도 돼. 어차피 볼 내용이면 그렇게 찾아도 더 읽진 않아.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안 된다. 독자는 글에 드러난 내용의 적절성을 사실적 읽기로 판단한다. 근데 사실적 읽기는 그 표면에 대한 거 읽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적절성 판단은 여기도 적당하지 않죠. 비판적 읽기 할 때 해야지. 독자는 생략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판적 읽기를 한다. 생략된 내용 파악은 언제 했어? 아까 뭐 추론할 때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아니다. 자, 2번 빠르게 가보자. 다음 학생이 자신의 읽기 과정을 기록해 보았다. 내가 독서 시간에 선택해서 읽은 글은 얘였다. 글의 첫 부분에 이런 말이 쓰인 시기가 나와 있어. 이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아씨, 이렇게 읽으면 어느 세월에 풀리 이렇게 풀지 마세요. 어떻게 할 거야? 바로 문제로 가버려. 왜? 일일이 찾으면 되잖아요. 가봅시다. A. 사실적 읽기. 표면적 내용 여기까지는 연결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주고, 사실적 읽기,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쓰인 시기가 나와 있어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표면적 내용 파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B. 인공지능의 발달 과정 부분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읽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어휘는 사전을 찾아가면서 뜻을 파악해봤어. 근데 이거는 뭐야? 막 사전 찾고 이런 거는 뭐야? 아까 어디 나와 있었어? 사전 찾는 내용. 응? 응?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관련된 주제의 글을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비판적 읽기는 그거를 읽으면서 그거를 비판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논리적으로 여기 나왔던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는 형식 표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가면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얘는 뭐야?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그냥 찾아봤어. 이거는 비판적 읽기라고 보기 어렵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러한 것들은 방금 했던 그 사전 파악하고 이런 거는 말했던 아까 그 종합적인 것 중에서도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사실 글의 표면적인 내용만 파악한 거기 때문에 사실적 읽기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 갔어요? 자, 심지어 여기 나와 있네. 글의 내용을 사전 등을 활용하여 읽으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찾는 사실적 읽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3번, 추론적 읽기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입장을 추론했건 한번 볼까? 3번, C. 인공지능 고도화에 따른 우리 이런 게 있어서 필자는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추론했다. 괜찮죠? 비판적 읽기를 통해 신뢰성을 판단했을까? 자, 그 자료 중에 출처가 없어서 믿기 어려운데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데 오케이. 비판적 읽기를 통해 공정의 공정성 뭐였어? 간단하게 이때 눈으로 힐끗 보자. 글의 주제, 필자의 관점, 태도 관련해서 균형적이야? 객관적이야? 자, 보자. 부정적인 내용이 없어. 그러면은 그 중심은 틀어진 거 아니야? 공정하지 않은데? 오케이, 나쁘지 않아. 마지막 3번. 윗글을 읽고 기억에 대해서 보이는 표현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자, 윗글에서 기억 보자. 기억. 형식 표현에 대한 비판적 읽기. 여기지? 형식 표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읽는 내용이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독자는 1번, 3번은 1번. 독자는 기억의 과정에서 글의 구조가 적절한지 판단하겠군. 자, 형식 표현에 대해서 비판적 읽기를 할 때
글의 구조가 적절한지 판단하겠죠. 왜? 그게 형식이니까. 기억을 통해서 독자는 자신이 읽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야겠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비판적 읽기가 아니죠, 그럼. 됐습니까? 애초에 여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끝까지 보자. 기억을 통해 글에 나타나는 표현. 맞잖아. 효과적인지 봐야지. 글에 사용된 비교 대조 적절한지 봐야지. 형식, 표현,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맞잖아. 글의 내용과 형식 표현에 대해서 사실적 읽기가 필요하겠군. 선생님, 근데 여기 비판적 읽기인데요. 말했잖아요. 사실적 읽기가 필요하겠군. 왜? 얘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얘를 가능하려면 얘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사실적 읽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구조에 이거를 하려면은 표면에 있는 어떤 형식이나 표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적 읽기를 거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독서론 후딱 마무리 했습니다. 됐죠?